안귀령이 이자는 경고받으려고 출마한 자 같아요. 계속 경고야, 계속. 마이크 잡아서 경고받더니 또 마이크를 잡아서 또 경고야. 야, 참 이러기 쉽지 않은데. 천안갑의 그 이재명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인 문진석이 이거 저 갭투자 의혹 때문에 제가 어제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자가 이번에는 농지법 유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유죄를 받았어, 아예 1심에서. 농지법 그러면 생각나는 자 있죠. 문재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내가 농사를 직접 지을 겁니다라고 하는 농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농지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고 싶으면 자기가 농사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 문재인이 하고 김정수가 그거 제출해서 농지를 불법으로 샀죠. 그때 뭐라고 샀냐면 과수나무를 심겠다고 농지계획서에 썼어요. 그래서 그 땅 과수나무를 심겠다고 한 그 땅에 가본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그 땅은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길이에요. 이 차가 무슨 재주로 아스팔트 포장길에 과수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건지 아직도 못 심었을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이 문진석 이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 벌금 200만 원. 네. 자기도 200만 원. 문진석이 본인도 200만 원. 그 아내도 200만 원. 각각 200만 원씩 벌금을 받았어요. 이게 선거법 같으면은 이 선거법은 100만 원 벌금 이상이면은 의원직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이니까 꽤 크게 받은 거죠. 이 사건 내용은 이래요. 이 문진석이가 그 아내하고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 농업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아내하고 공모를 해서 2017년에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토지, 밭이에요. 답이니까 논이네요, 논. 을 농지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5월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문진석이 부부는 농지 매입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 목적란에 농업 경영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즉 재배 예정 장목란에 이게 논을 샀으니까 벼 이렇게 썼어요. 벼. 야, 이거 헷갈리고 고추 그러면 큰일 나요. 논에다가 고추 심는 꼴이 되니까 벼 잘 썼네. 안 틀리고 잘 썼네. 재배 예정 장목란에 벼. 이렇게 써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장흥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어요. 장흥군에다가.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이 문진석이 이 피고인들이 문진석이하고 그 아내가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는데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다. 벌금 각각 200만 원 땅 이렇게 때린 겁니다. 문진석이 측은 실제 경작했다. 내가 실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어요. 근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문진석이 측이 주장하기를 아니 내가 그리고 내가 누나하고 같이 벽시를 뿌렸어 라고 주장을 했어. 벽시는 우리가 이모작 이양법 하잖아요. 이양법은 뭐냐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벽시를 그냥 논에다가 뿌려요. 물 가둬놓은 면에다. 그러면 씨가 가라앉아 갖고서 그냥 거기서 벼가 크는데 그건 이제 소출이 별로 높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는 이양법이라고 해서 벽시를 따로 이렇게
키워요. 그렇게 해서 모를 키우잖아요. 모를. 이 모를 이제 논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모심기. 그래서 이제 이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벽실을 뿌렸다고 한 걸로 봐서는 이 모판 찌는 거를 조금 한 것 같아. 그거는 넓지도 않아. 뭐 거물이도 안 달려붙어. 그냥 요만한데 그냥 하는 거야. 그거를 했대. 그렇게 진술을 처음에 했어요. 누나랑 했다는 거야. 문진석이가. 그러다가 검찰 수사 때는 그러다가 법원에 가서는 이 문진석이하고 문진석이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누나가 빠졌어. 아마 누나가 야 내가 언제 너랑 했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이 바뀌었어요. 거기에다가 실제 이 문진석이가 벽실을 뿌렸거나 또는 그 벽실을 뿌렸다고 하는 땅에 뭐가 자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대. 되게 투기꾼들이 전이나 답을 사놓으면 거기 진짜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냥 묵혔다가 몇 년 지나면은 용도 변경을 해요. 전이나 답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해. 그렇게 해서 땅값을 뭐 10배 이상 올려갖고서 팔아먹고 튀는 이게 이제 투기꾼들 수법인데 그러니까 진짜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골에서 면 같은 데서는 이 사람 농사 짓겠다고 계획서는 냈는데 진짜로 지었는지 한번 와서 봐요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되게 그 근처에 자기 다 지인들이 있잖아요. 땅 사준 사람. 이 사람한테 누가 오면은 뭐 좀 짓고 있는 것처럼 폼 좀 잡아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대충 해서 뭐 고추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서 무성하게 해놔. 요새 좀 바빠서 못 내려왔나 봐. 잡초가 너무 많이 컸네. 그 면에서 검사 온 사람도 뭐 대충 사정을 아니까 어이구 그러네. 좀 열심히 좀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자가 그런 이 땅 투기 이 아파트나 그 오피스텔 그 갭 투자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원래 이 땅 투기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재판에 걸린 거예요. 걸려서 유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나온 거예요. 1심에서. 물론 2심, 3심까지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1심 유죄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천안갑에 이재명이 최측근 7인의 멤버입니다. 문진석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제가 잠깐 얘기한 그 용인갑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상식이라고 있어요. 이상식이. 이 이상식이라는 자의 아내가 그 화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근데 뭐 화랑하는 게 뭔 죄겠냐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네. 화랑은 갤러리요. 화랑은 건강하게 그 미술 시장을 버텨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화랑들이 한 90%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사동에 있는 작은 화랑들은 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 미술시장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요. 저 화랑 경영하는 분들 제가 몇 분 아는데 정말 존경할 만해요.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게 그 고호가 그 형이 없었으면 지금의 고호였겠어요. 근데 그 형이 이 갤러리 사장 화랑 주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부 화랑은 예전부터 검은 돈을 세탁하는 비자금 만드는 곳으로 악용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뭔가 연관되는 이 화랑 주인들은 그런 의혹을 그동안 받아왔어요. 이상식이라는 자도 정치하니까 그 아내가 이 갤러리 화랑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사람 사기죄로 지금 입건됐대요. 입건은 뭐냐면 사건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사기죄로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시샘말로 잘 나가는 화가라고 할게요. 잘 나가는 화가 그러면 이우환
화백을 첫손으로 꼽습니다. 이우환, 뭐 박서보 뭐 이런 이 화가들을 꼽는데 이건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화가들이죠. 이게 단색화라고 부르는 최근 이 우리나라의 그 그림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화풍이에요. 단색화. 아주 단색화인데 단색화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게 탄생을 합니다만 보기에는 똑같은 색을 계속 쭉쭉 그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특히 이 우화는 큰 붓으로 이렇게 한일자를 딱 쓰듯이 뭐 하듯이 막 이렇게 그 나머지 그 여백을 살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끔 만드는 그런 그런데 이 한 점, 한 획이 들어가 있는 이우환의 그림 하나가 몇십억씩 하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우환의 그림에 위작이 많습니다. 박서보의 그림에는 위작이 별로 없는데 그거는 워낙 그 작품 자체가 막 고통스럽고 정밀하고 막 치밀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뺏기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에 이우환의 그림은 흉내를 잘 내는 모사 화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걸 모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위작 논란이 좀 많았어요. 이 위작 논란에 휩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위작 논란이지 화랑을 하는 사람이 이게 제작 연도나 또는 이 작품의 출처 그러니까는 이 작품은 몇 년도에 이우환 화백이 어디에서 제작을 해서 이것이 누구를 거쳐가지고 누구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왔다. 이런 이력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것을 보증해줘야만이 화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화랑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 없이 이게 언제 제작된 작품인지 누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불투명한 작품을 판매를 하면 이게 위작 논란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10몇 억짜리 그림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상식이의 그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바람에 사기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 버렸어요. 이 위작 논란은 앞으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가야 될 것이고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재판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상식이라는 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이 자의 그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이 그림이 유통되다가 출처 불명 등의 이유로 판매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이 사기죄로 지금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 부분 수원지검 형사 2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입니다. 왜 가중처벌이냐? 엄청 돈이 크거든요. 최소한 10억에서 수십억짜리 그림들이니까. 그래서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거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너무 깨알같이 전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대충 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나쁜 이렇게 해갖고서는 얼마나 나쁜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보도된 것에 근거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이렇게 나쁜 자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우라는 자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 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왜 이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지? 제가 어제 제보해달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지역 유권자들한테 꼭 알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기사가 있으면 저희 고성국 TV로 언제든지 제보하십시오. 저희라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서구 을의 이용우라는 자입니다. 이 자 변호사인데 이 자가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자가 민변 출신이죠. 당연히 민변 출신이고
2013년부터 10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어요. 변호사 활동을 10년간 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제가 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라고 서울 변호사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요게 모두 15건이에요. 15건. 이거 변호사 업무를 어느 사건을 수임했다 그러면 바로 서울 변호사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회, 이용우는 서울 변호사회에다가 신고를 해요. 이건 신고는 의무입니다. 제대로 신고 안 하면 징계받아요. 변호사협회로부터. 이게 수임을 몇 건을 했는지, 그래서 수임료는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회가. 그래야 이게 세금 제대로 내는지 어떤지도 알아야 파악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가 10년 동안 15건을 신고했어요. 야, 이거 엄청 힘들게 살았네. 1년에 한 건밖에는 사건 수임을 못했다는 거니까. 야, 어떻게 먹고 살았냐. 갑자기 불쌍해 보이네. 그런데 이자가 지난 2일, 3월 2일 서구울의 공천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8일부터 일주일 후인 8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이자가 500건의 사건을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막 입력을 했어요. 우다다다다다다다 사건 500건을 등록을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후보 확정되자마자 500건의 사건이 이자한테 몰려 들어와 갖고서 갑자기 수임이 된 걸까요? 그럴 수는 없지. 수임된 사건도 선거 때는 못하는 건데 그럼 이게 뭡니까? 이자가 10년 동안 500건을 헤쳐먹은 거야. 사건을. 근데 신고도 안 한 거야. 그래갖고서 세금도 안 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랬는데 어차피 후보가 되는 순간 이거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뒤늦게 우다다다다닥 하면서 500건을 등록을 한 거야. 야, 이거 참 재밌네, 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변호사회가 깜짝 놀랐지. 이게 뭐지? 왜, 나흘 동안에 500건이나 얘가. 그래가지고 서울 변호사회가 조사에 나섰어요. 나서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너 왜 그동안 거짓말했냐?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참. 하긴 뭐 김남국이 같은 게 배지 달고 설쳤던 건데 이용훈을 못 달겠어요. 법조 관계자는 탈세 여부 조사해야 된다. 이자가 선관위의 재산 신고는 14억 했는데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는 이제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500건이나 등록을 밀어놨는데 1,200만 원만 달랑 세금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탈세를 얼마나 한 걸까요? 야, 지독한 것들이다 정말. 자, 이용우 기억하세요. 인천 서구을입니다. 제가 이 이슈 선점을 이제 사례로 들면서 충청북도 청주의 흥덕의 그 노영민이 도종환이 다 날아가고 나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붙는데 그중에 우리 쪽 후보 김동원이 삼성바이오 유치하겠다. 이거를 이슈 선점했다. 뭐 가능하겠냐 하는 등등의 공격이 있지만 아니 그걸 누가 아냐. 하겠다고 공약한 거고 그것은 이미 이슈 선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논평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김동원한테 삼성 바이오 유치라고 하는 정말 뜨거운 이슈를 선점당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름이 뭐야? 이연희. 이자는 제가 지난번에 주말에 청주 흥덕에 가서 김동원 후보 만날 때 바로 옆에 사무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굳이 그 사무실에 큰 프레카드에 괄호 열고 옥천이라고 써놨더라고. 청주 출신도 아니야. 옥천 출신이야. 그 사람 그 이연이었어요. 근데 이 차가 낸 1호 공약은 뭐냐? 청와대 청주 이전이야. 이 청와대는 종로에 있는 그 국민공원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기자가. 아니, 어떻게 대통령실을 이 청주로 지금 이전하겠다고 지금 공약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 가능한 얘기냐?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더래요. 뭐라고 계산해 줬냐? 우선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거다.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안 쓸 거다. 그런데 다시 청와대 공원 거기도 다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인수위에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청와대 청주 이전을 그때부터 공론화를 해서 개헌을 해갖고서 청주 이전을 공약을 지키겠다. 야, 도대체 가정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네. 어쨌든 기자가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근데 왜 청주야? 용인도 되고 수원도 되는데 그러면 왜 청주야? 그랬더니 청주 공항이 인근에 있어서 외국 정상이 드나들기 쉽대. 야, 이게 아니 왜 선거에 나와? 개콘에 나가지. 그리고 KTX 오송역이 있어가지고 정부 종합정서에 접근하기가 쉽대. 그냥 세종으로 가고 싶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풍수 지리상 명당이래. 청주가 병마산 있는 데가. 이 지역 부동산 해 가서 물어봤더니 부동산 사람들도 안 믿는데요. 아이고 참.